안녕하세요. 찬양 있는 간증의 박예순 권사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문화와 공존의 삶으로 이어가고 있지요.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이벤트가 열리고 열정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다양한 예배를 만들어가기도 하지요. 바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알기 위한 성도들의 믿음의 노력이리라 여깁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을까 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겠지요. 오늘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고민하는 교회들에게 문화사역의 실제적 방법을 컨설팅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사시는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빛의 사자들이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있는 간증의 35번째 초대 손님은 경험들을 통해 교회에서 펼쳐가는 문화사역을 기획하며 운영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기독교 문화사역 컨설턴트이시며 비전 채플의 문경주 전도사님을 모시고 기독교 문화 컨설팅에 관한 사역들을 통한 삶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들에게도 인사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독교 문화사역 컨설턴트라고 자칭 이렇게 얘기하는 문경주 전도사입니다. 빛고울에 이렇게 주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극동방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인데 감사하고요. 우리 토요일 1시면 저는 어김없이 박 권사님 방송을 듣습니다. 예, 내세울 곳 없는 작은 삶인데요. 이렇게 주께서 들어 쓰시면 누구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작은 얘기들을 청취자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본인 네. 소개하고요. 가족 네.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네, 네. 고향이랑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고향 광주고요. 예, 네. 뭐 중고등학교 시절 여기서 다 보냈습니다. 대학도 대학원 과정도 마쳤는데 이제 좀 늦바람이 불어서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지금 아내와 네. 또 이제 우리 토끼 같은 아이들 일남일녀 예, 네. 알콩달콩 살고 있고요. 이렇게 그 평신도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 네. 이 전문적인 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아, 예,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비전 채플이라고 네. 조그마한 공동체를 통해서 주로 청소년들과 이렇게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심고 희망을 심고 네. 또 제 스스로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 이렇게 되면 우리 네. 그 아내 사모님께서 네, 네. 예, 잘 내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우리 사모님 얘기 좀 해주세요.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주 저 만나서 고생이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좀 그 평범한 삶을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랬는데 이제 전혀 좀 생각지 않은 길로 이렇게 네. 가니까 네. 이사도 상당히 많이 다녔고요. 네. 이제 뭐 공직에도 있었고 학교에서도 근무하고 네. 이렇게 뭐 느닷없이 이제 신학을 하고 주의 길을 가겠다 이러니까 아내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뭐 순종하고 잘 네.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감사하다는 말로 좀 부족한 아내.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기독교 문화사역 컨설턴트라고 하셨는데요. 네, 예,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문화 그러면 뭐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문화잖아요. 네. 보면 뭐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거 보면 한 사회를 특정 짓는 뭐 독특한 영적, 뭐 지적, 물질적, 그리고 감성적인 요소들의 복합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할 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뭐 한류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문화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렇죠.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이 그 문화 코드가 세계 시장을 향해서 나아가서 인정받는 그런 그 예로 볼 수도 있는데요. 교회 안에도 네. 또 기독교에도 역시 문화가 존재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그 예전에 정말 그 거룩한 그런 예배 풍토가 있을 때는 네. 감히 뭐 드럼으로 찬양한다거나 강단에서 파워풀한 CCM이 울려 퍼진다거나 상상할 네. 수 없었던 그렇죠. 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보편화돼 있고 극동방송에도 오늘 전 처음 왔는데 네. 카페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교회들 가면 네. 성도들이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카페들도 다 네. 마련이 돼 있죠. 예. 그리고 전도 프로그램 하면 예전에는 부흥성회, 뭐 초청잔치 이렇게만 했는데 네. 요즘은 마치 그 디너쇼처럼 그렇죠. 이 콘서트 형식의 그런 네. 행사들이 펼쳐지죠. 뭐 거기다가 보면 뭐 비전 캠프도 있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열리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변화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형 교회라든가 또 이제 잘 되고 있는 곳에서는 네. 아주 뭐 리드미컬하게 잘 움직이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나 단체들도 있거든요. 예, 뭐 이제 예를 들어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죠. 뭐 네, 예를 그렇죠. 들어서 네. 뭐 아동센터도 운영하고 싶다. 네. 또 문화센터도 운영하고 싶다. 네. 이제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시는데 그런 단체나 교회들에게 좀 살아오면서 그 겪었던 것들 도움을 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네. 하고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네. 그럼 교회에 있는 이런 문화센터 같은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럼 전도사님은 문화와 관련된 여러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 어떤 삶을 네. 걸어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젊으신데. 예. 상당히 좀 다채롭게 네. 하나님께서 훈련을 좀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뭐 네. 어렸을 때는 그냥 뭐 공부도 잘 안 하고 네. 사실 노느라고 바빴거든요. 네. 그런 이제 뒤늦게 뭐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그 기획사를 운영을 하면서 대표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네. 가지 지역의 이제 문화 행사라든지 이벤트 프로그램들을 이제 총괄을 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이벤트나 이런 문화 예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에서 전임 교수로 전주에 있는 우석대학교에 네. 광고 이벤트 학과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전임 교수로 한 2년 반 정도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전문 지식을 좀 전수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네. 문화예술 축제 이제 전임 연구원으로 근무도 네. 했고 작년까지는 또 그 익산에 그 문화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재단 그 시의 이제 문화행사를 총괄하는 이제 단체인데 거기에 이제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시의 그렇군요. 이제 뭐 대표적인 행사들이라든지 네. 뭐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좀 한 7, 8년 정도 바쁘게 이렇게 네. 훈련 받았던 것 정말 같아요. 그렇네요. 네, 이제 뭐 이런 경험들을 네. 이제 밖에서만 사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지금까지 훈련시켜 주셨으니까 좀 아름답게 써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인 사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럼 이 사역의 길을 현재 걷고 계시는데 어떤 일들을 지금 펼쳐가고 계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도 있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회에 대한 컨설팅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보면 이 사역자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만이 문화사역들을 다 펼쳐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평신도 사역자들을 좀 길러내는 게 네.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 문화사역 전문 지도자들을 이끌어내는 연수회도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교회에 대한 1대1 멘토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예. 그럼 우리 여기에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 한 곡 듣고 또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의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1 광주극동방송 찬양 있는 간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경험들을 통해 교회에서 펼쳐가는 문화사역을 기획하며 운영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기독교 문화사역 컨설턴트이시며 비전체플의 문경주 전도사님을 모시고 기독교 문화 컨설팅에 관한 사역들을 통한 삶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는 신앙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교회는 나갔는데 네. 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죠. 사회에 한 발, 그리고 교회에 한 발. 네. 예, 뭐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박쥐같이 네. 예, 세상에서는 할 거 다 하고 교회에서는 뭐 집사 안수집사로 있었지만 네. 주님께 돌아서지 못한 그런 좀 삶을 살았어요. 네. 예, 신앙생활은 그 광주 포도원 교회에서 네. 했었는데 참 죄송스럽게 그렇게 좀 지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삶이 좀 터닝 포인트를 맞아서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뭐 어찌되었든 네. 주님께 기도하는 이제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적인 욕망을 향해서 막 뛰어갔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이 36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대학교 전임 교수가 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네. 더 헌신해야 되는데 이건 웬일입니까? 오히려 더 뭐 연구하고 네.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네. 세상적인 그런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더 몰두했죠. 네. 몰두하고 상당히 교만하고 목이 곱고 남들하고 교류도 잘 안 하고 뭐 이런 그 좀 못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채찍을 드셨어요. 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렇게 막 재임용 심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인데 네.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은 그 전에는 그렇게 깊은 영적인 경험은 없었는데 그날 그 통보를 듣던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네. 이제 그 체험을 할 때 그 순간에 마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지금까지 네 맘대로 살았지? 네. 앞으로는 안 돼. 네 모든 생사와 복은 나한테 있다. 너 꼼짝 마. 이제 나에게 돌아서 이렇게 가슴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그런 순간이 뭐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떤 변화가 주어졌었나요?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막 뭐 술, 담배도 못 끊어서 어떡하나. 네. 사실 저도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중독 상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게 이제 그게 고민인 거죠. 교회에 가면 네. 뭐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술 냄새가 집사님인데. 그럼요.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고민도 많았고 과연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생활들이었는데 참 놀라운 건 그런 이제 깊은 체험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그다음부터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의 작은 것들부터 이제 끊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회복했고 네. 주님과의 이제 깊은 교제들을 알아가고 또 말씀 가운데 서고 또 정말 그 뒤로 이 더 전문적인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네. 결단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국제 사이버 신학대학원 음악 목회학과에 지금 재학 중인데요. 그 네. 이제 공부를 또 해나갈 경험도 하게 됐고 그런 각오도 하게 됐고 네. 뭐 상당히 좀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죠.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게 될 줄은 저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깊은 영적 체험이 있으셨네요. 네. 말 그대로 주님께 확실히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예.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설명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 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경고 사인을 계속 보내셨어요. 네. 뭐 저희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태중에 있을 때 네. 그 양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뭐 수술을 곧 해야 되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독병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 상황에서 이제 뭐 울고불고 기도했죠. 그때는 막 예배실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는데 또 감쪽같이 네.
열이 43도까지 올라갔는데 막 떨어지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인간은 역시 한 번 맞고 나한테 그때도 뭐 정신 못 차리고 또 괜찮네 이러고 이제 뭐 그냥 지냈고요. 그 뒤에 또 학교에서 이제 근무할 때인데 어떤 연구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전라북도 장수군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넘어오다가 초봄인데 이 염화칼슘을 머금고 있는 도로에 미끄러져서 차가 이제 뭐 거의 폐차될 정도로 이렇게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때 얼마나 그 재미있는 위치였냐면 그 K본부에서 네.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어요. 워낙 사고가 잘 나는 장소니까 하루에 20건이 난대요. 근데 예. 제 차가 그 카메라에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전국 방송 탔습니다. 근데 멀쩡했어요. 네. 몸은 멀쩡하고 그날 견인하러 오신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참 운이 좋다. 네. 다른 상황에서는 이게 후속 사고가 계속 난대요. 차들이 와서.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참 몸이 건강한 거 보니까 참 당신 운이 좋다.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때도 그때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지 예, 모르고. 뭐 그냥 잠깐 뭐 생각할 뿐이었지. 네. 예,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좋은 자리에서 밀어내시고 네. 제 삶의 좀 연단들을 예. 더 깊게 주실 때 하나님께 돌아서게 됐지요. 예. 그런 일들이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이후 방금 말씀해 주신 간증이 중심이 되어 네. 스토리텔리 서적이 네. 출간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어떤 책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은 놀랍습니다. 2009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제가 섬겼던 그 포도원 교회 이제 백주성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성회를 그 인도하시는데 네. 주제가 기도였어요. 네. 이 기도 하나를 키워드로 잡고 부흥성회를 인도하시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죠. 정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겠구나. 네. 근데 이제 그 설교를 전한다거나 부흥회에 있는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갑자기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달란트가 있잖아. 쉽게 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좀 전해봐. 그래서 이걸 이야기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스토리텔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하나의 드라마를 만든 거죠. 주인공이 실직을 하게 돼요. 어디서 많이 들 것 같지 않습니까? 실직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번에 좋은 비전 트립이 있으니까 가자고 권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딘데 하고 물어보면 이제 기도 테마파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런 가상의 테마파크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얘기를 엮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제 그런 테마파크, 말 그대로 놀이동산이죠. 이제 거기에 가서 그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또 부르짖는 기도, 뭐 이런 것들을 회복하면서 인생이 변화한다.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낸 행복한 기도 여행이라고 네. 생명의 말씀사에서 2010년에 출간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얘기들은 이제 픽션의 형식은 빌렸습니다. 말 그대로 가상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모두 살아있는 실제적인 얘기들, 주인공들의 얘기를, 실제적인 얘기를 갖고 온 거거든요. 실제적인 이제, 얘기를. 네. 오. 이제 주인공이 존인데요. 네. 이제 저를 모델링했고 또 네. 뭐 데이빗 목사님이란 분이 멘토로 나오는데 그건 네. 이제 백주성 목사님 이렇게 모델링했고 또 극동방송에서 지금 뭐 찬양 열심히 하시는 우리 그 황교승 전도사님도 네. 그 주인공으로 또 나오십니다. 이제 그 뭐 예, 브라이트라고 그렇군요.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책을 출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제 손에 예쁘게 디자인된 책이 있는데요. 행복한 기도 여행. 네. 백주성, 문경주, 공동으로 이렇게 예, 지은 책인가 봐요. 그렇죠. 이때는 네. 안수 집사님이셨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평신도였죠. 예, 네, 네. 지금은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는데 신학은 예.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더 전문적인 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요. 네. 이제 평신도 사역의 한계들이 사실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네. 들자면 조금 더 파워풀하게 뭔가 이게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이제 설교권이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뭐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그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이런 것들보다는 네. 전문적인 사역을 해서 주변에 있는 단체라든지 또 교계에 좀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익산에 그때 있을 때였어요. 이제 공직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죠. 네. 오프라인에 있는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정보를 좀 서치를 해보다가
이 신학대학원도 이제 사이버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공부를 하고 네. 또 오프라인에서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좋은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제 국제 네. 사이버 신학대학원인데 네. 이 초교파 신대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 재직하신다거나 뭐 의사 선생님이나 뭐 그다음에 학교 뭐 교장 선생님들 신학은 하고 싶은데 뭐 학교에 갈 수 없는 분들이 인터넷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죠. 현재도 한 500여 분 정도 전국적으로 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첫 번째 그 목사 안수식도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쯤 마치고 언제 목사 안수 받게 되나요? 빠르면 지금 5학차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6학차 마치고 내년에 이제 논문 통과하게 되면 네. 아마 목사 안수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되시면 또 한번 모셔야겠네요. 네, 꼭 불러주세요. 네, 네. 예, 그럼 또 오늘 네.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통기타를 네. 들고 오셨는데요. 네, 네. 직접 찬양해 주시면 좋겠어요. 곡도 좀 직접 소개해 주시고요. 또 어떤 찬양을 하실 건가요? 네. 그 연단의 시간들이 좀 많이 네.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은혜를 받았던 찬양인데요. 이제 그럴 때마다 혼자 통기타 들고 네. 찬양하면서 울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은혜도 생각했던 그런 곡입니다. 그 노문환 선교사님 곡인데 그 평화의 노래, 평화의 기도. 예. 예, 네, 한번 들어보죠. 그리고 네.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전도사님 대단하십니다. 많은 악기를 다루고 있고 이렇게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은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지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1 광주극동방송 찬양 있는 간증을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경험들을 통해 교회에서 펼쳐가는 문화사역을 기획하며 운영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기독교 문화사역 컨설턴트이시며 비전체플의 문경주 전도사님을 모시고 기독교 문화 컨설팅에 관한 사역들을 통한 삶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 전문적인 문화사역자로서요. 네네. 사역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일들이 있다면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그
섬겼던 포도원 교회에서 네. 그 인터넷 그 방송국 또 오프라인 방송국 교회 네. 방송국을 총괄했더니 PD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아, 네.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포도원 교회가 아주 뭐 호남에서는 최고의 성전 그 대형 성전을 건축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이 펼쳐졌는데 이제 그 방송 공정에 대한 이 그 공사에 대한 네. 그런 그 임무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네. 근데 그 비용만 해도 사실 그 천문학적인 숫자지 않습니까? 이거 뭐 부담이 되죠. 예. 뭐 공정도 잘 돼야겠지만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네. 적정한 가격 또 네. 그리고 그 일들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그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업체에 대한 선정들 뭐 이런 이제 숙제들이 있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막상 그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제 시체말로 그 일반적인 말로 아름아름하는 그런 그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네. 누구 소개로 됐다, 뭐 인사하러 온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제안서도 갖고 오시고 이제 그런 자료들은 너무너무 넘쳐나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네. 말 그대로 이제 교회에 유익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그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전문 그 컨설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80페이지가 넘는 네. 그 이제 방송 장비 리스트부터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리스트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전국에 입찰 공고를 낸 거예요. 네. 입찰 공고를 내서 저희가 공정하게 이제 심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전국의 그 유명한 업체들이 한 18개 업체 정도 네. 입찰에 참여를 했고 또 저희가 현장 시연회까지 가서 아주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뭐 너무너무 잘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네. 첫 번째 유익은 제 기억에 약 예상가의 4억 5천만 원 정도가 다운이 됐어요. 아. 전체 금액에서. 네. 예. 그러니까 뭐 그 공사 금액은 또 월등하게 컸죠. 네. 이제 그런 경제적인 유익도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전문적인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교회에 아주 뭐 파워풀하고 정말 아름다운 소리들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근거를 또 제시하게 됐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걸 혼자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깝다. 뭐 목사님들도 고민하시지만 네. 또 여러 이제 뭐 교회들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죠. 아, 네. 그런 그랬군요.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경험도 있으시나요?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것들은 이 간증사역을 좀 이렇게 또 할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그동안 뭐 책 냈던 얘기들 또 삶에 이제 겪었던 얘기들. 네. 근데 역시 그 주님의 그 받았던 은혜들을 남들과 나눈다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던 일이 간증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어떤 그 한 집사님이 계속 앞에서 졸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그렇죠. 이렇게 전하는 게 재미가 없나? 이렇게 이제 열심히 전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중간에 제 이제 삶의 어떤 그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얘기들을 듣고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네. 마지막에 경청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저는 이제 다음 일정이 있어서 옮기려고 그러는데 저를 이제 붙잡고 이야기를 잠깐 들어달라고 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여수에 있는 모 교회 집사님이신데 네. 오늘 이제 제 간증을 듣고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네.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분 같아서 이야기를 하겠다. 네. 재미있는 거는 그분이 이제 1년 전에 남편이 자살을 하신 거예요. 자살을 하시고 그 기일이 다가오는데 네. 마음에 그 막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 그 간증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그래서 네. 이제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또 손을 잡고 간절히 좀 기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든 네. 좀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거하는 일들이 소중하구나 하는 그렇죠. 생각을 갖게 됐죠. 네. 그렇군요. 예. 문화사역 컨설팅은 분야가 다양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말고 또 어떤 분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지금 또 현재 펼쳐가고 있는 일들 중에 이제 네. 광주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이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서를 제출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지역에 있는 뭐 아동들과 청소년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사실 교회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요즘 좀 화두가 되는 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네. 또 협동조합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으신데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복음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회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방법들을 모르고 어떻게 기획서를 작성하고 제안서를 내야 되는지 또 어떤 단체와 이야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목회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시도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또 컨설팅도 해드리고 네. 그런 사역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네. 그러면 그런 분야를 이끌어갈 크리스찬 리더 양성의 그 연수 대상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나요? 그런 문화사역에 관심이 있는 이제 목회자들은 물론이고요. 네. 또 평신도 사역자 중에서도 뭐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서도 내가 좀 더 깊은 사역들을 해보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있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간증집으로 만들어낸다든지 그런데 딱딱하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그런 이제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네. 또 문화센터 운영이라든지 또 교회 카페 운영이라든지 이런 네. 그 공간의 운영들 뭐 이런 노하우도 뭐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또 뭐 콘서트?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콘서트. 전시회. 그렇습니다. 예. 네. 역시 권사님하고는 이렇게 소통이 돼. 네. 제가 관심이 개인적으로 많은 분야여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포도원 교회 건축 중에도 사실은 네. 공간 하나를 그 갤러리로 만드는데 아이디어를 동원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파티션을 구성을 하는데 이동이 전체 가능하게. 그래서 뭐 미술 전시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전시회도 가능할 수 있도록 문화 공간을 이렇게 꾸며서 기획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반적인 교회들도 교회 규모하고 틀리게 네. 지역민들이 교회에 늘상 드나들고 네. 호흡할 수 있도록 이제 문화 공간을 만들고 같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죠. 네. 그럼 뭐 무슨 영상이나 뭐 이런 것도 아마 하시겠죠? 영상도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네. 근데 요즘 그 예배 중간에 보면 그 예배 시간에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렵게 생각들 하세요. 특히 이제 대형 교회는 잘들 하시는데 이제 중소형 교회들 같은 경우는 뭐 어려워서 접근도 못하고 또 누가 사역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사실은 간단하게 2, 3일 정도만 교육받으면 전문가 수준의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교육도 해드리고 뭐 직접 뭐 교회에서 교육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원하면 저희가 집중 교육도 밖에서 이렇게 연수회 스타일로 진행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디자인 같은 부분도 하시죠? 디자인이라면 이제 뭐 그 디자인 프로그램 뭐 그렇죠. 그런 종류. 예, 그렇습니다. 예. 보면 그 단순하게 보면 교회 주보 같은 경우도 네. 참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예. 예. 사실 이제 작은 교회들은 막 스스로들 해결을 하잖아요. 예. 근데 교회 주보 같은 경우도 교회 얼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또 역시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네. 또 앱의 영상 가운데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도움도 그렇군요.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독교 문화 사역 전문가 양성 과정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지금 그 기독교 문화사역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네. 제 꿈이라면 정말 극동방송에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예. 그 뭐 목회자, 평신도 사역자를 불문하고 네.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사역론, 네. 그리고 문화 공간에 대한 기획, 그리고 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뭐 축제 네. 기획 운영이라든지 네네. 뭐 콘서트 기획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UCC 제작 다양한 이런 문화사역의 분야들을 모아서 뭐 기독교 문화사역 전문가 1급, 2급 과정을 가을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이런 타이틀로 진행되는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전국 최초가 될 것 같고 네.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함께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마음을 모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비전 채플을 개척하셨는데 네. 지금 어떤 분들이 모이고 있나요? 지금은 정말 작은 겨자씨 같은 모임이죠. 뭐 네. 가족 중심이고요. 또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교회를 개척해서 뭐 대형화시키겠다 이런 꿈들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또 말씀을 일상 전해야 또 제 영혼이 살기 때문에 즐겁게 청소년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비전 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전 공동체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펼쳐나갈. 요즘 청소년들 이제 저희 그 아들 딸도 지금 중학교 이제 학생인데 네. 청소년들이 보면 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또 교회에 다니지만 실상 말씀에서는 떠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청소년 사역의 좀 중요성을 알고 막 그들에게 정말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인생이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들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뭐 꿈이 있다면 이런 그 모임들이 더 또 확장이 되고 넓어져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네. 그 비전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전남과학대학교에서 공연예술 모델과 이 교수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공연예술 모델과라는 게 뭐예요? 현재 그 전남과학대학교 공연예술모델과에서 네.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 명칭에서도 이제 나타났듯이 이제 뭐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획자 그리고 모델을 양성하는 그런 과인데요. 저희 학과에서는 또 그 기독교 영상 전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수준에 아주 실습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독교 사역에 영상 사역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또 같이 공부하고 있고 저희가 또 그런 그 전문 선교사를 또 양성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꿈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전남과학대학교 공연예술모델과의 문을 좀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관광학 박사이신데 네, 그 네. 이벤트 국제회의학과? 네. 경기대학교에서 예. 그건 뭐예요? 그 문화예술 분야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국제적인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제회의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은 전공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뭐 행사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풀면 우리가 이벤트라고 하잖아요. 뭐 특별한 일들 뭐 또 이제 기획이 필요한 일들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기획하고 또 국제에 대해서 또 기획하고 행사를 운영하는 이제 그런 학과를 졸업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공부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현재 이제 문화사역하고 이제 연계가 좀 됐습니다. 네. 박사님이시군요. 그리고 광고 홍보학과 정치학 석사. 네. 예, 석사는 이제 그 광고 홍보학과를 쪽으로, 네. 졸업을 했죠. 광주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좋은 은사님들을 만나서 네.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학부 다닐 때는 네. 이제 그 공부는 안 하고 이제 그룹 사운드 활동한다고 바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은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뭐 이벤트 전공이 생긴 거예요. 광주대학교에. 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공부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했죠. 몰입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적절한 때 사용하시려고 공부를 시키셨구나 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됐죠. 그렇군요. 네, 또 네. 법학사이시기도 하죠. 법학은 오늘 다 나오네. 공부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법학과는 다녔는데 예. 이게 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네. 학부 때는 정말 뭐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냥 음악에 몰두하고 놀았습니다. 예. 지난 5월, 6월 뭐 이럴 때 네. 그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네. 악기도 가르치고 했던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예, 그게 네. 어떤 거죠? 아니, 사전 조사를 다 하셔서 네. 가르치는 데는 참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대학에서도 물론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뭐 중고등학생들도 지금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그
학교 스쿨 밴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자기 끼를 이제 펼쳐보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네, 그런 학생들을 만나서 밴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그다음에 드럼, 뭐 전 파트를 지도를 해서 그들에겐 좀 그 음악적인 이제 감성들을 좀 일깨울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예, 그게 또 그 모티브가 돼서 자연스럽게 또 뭐 전도도 하고, 네. 이런 일들을 예, 광주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제가 출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청소년들이 잘 하나요? 아, 역시 그 배우는 습득력은요, 네. 이 청소년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스펀지 같이 빨아들여요. 네. 저는 이제 막 시작할 때는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한 두세 달만 지나면 금세 이렇게 실력이 늘어서 깜짝 놀랄 정도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네, 이제 그런 청소년들이 밖에서만 끼를 펼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런 주님의 청소년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아, 역시 전도사님 같은 말씀이시네요. 네. 극동방송과의 인연은 어떻게 이어가고 싶으세요? 극동방송과의 인연. 뭐 저에게는 이제 일단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 당첨되기 엄청 어렵다는 그 책 선물 받는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네네. 제가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예, 네. 우연히 네. 정말 그 방송을 듣다가 이제 제 사연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비전 채플의 문경주 전도사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이렇게 책자 선물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문자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책 선물을 받고 그 책을 또 요약해서 네. 설교한 기억이 있어요. 예. 네, 뭐 그 얘기처럼 극동방송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일단 그 사역들을 정말 같이 펼쳐가고 싶은 그런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사역 전문가 가정들 이런 네. 것들도 교계에 좀 파급력 있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극동방송과 좀 함께하고 싶고요. 네. 또 그 방송 선교사로도 또 전파 선교사로서도 역할을 더 하고 네. 뭐 주어지는 그 어떤 일들이 있으면 네. 극동방송이 펼쳐가는 일이라면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책을 받으셨다고 해서 네. 이제 나중에 후기를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예. 저도 참 그 진한 그런 감동을 받았고 저도 네. 지금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예. 전도사님하고 같이 네. 이렇게 읽었는데 정말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책 속에서. 네, 그래서 네. 극동방송과 함께하면 그런 많은 것을 네. 그 영적인 도움도 도움이지만 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들도 많이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우리 전도사님 이제 이에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비전이나 또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비전 체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화사역 전문가 과정에 대한 네. 그런 비전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간에 대한 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교회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아닌데, 문화사역 전문가들을 많은 그 또 숫자만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네. 소수지만 상시 이렇게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교육을 좀 받을 수 있고, 또 그 개척해서 운영하고 있는 또 비전 채플의 모임도 또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좀 좋은 공간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동하시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실 수 있는 분들도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문 과정은 어떤 과가 있나요? 뭐 학과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그 영상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을 다수로 교육하는 것보다 집중 교육이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기획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페이퍼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자료들을 넣고 전문적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코칭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또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선교 현장에서 전문인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려면 그 헌신을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해야 이제 다른 그 믿지 않는 분들이 들어와서 네, 많이 네. 이렇게
그 문화센터를 네네. 이용하게 되는데 네네네. 예, 거기에서 또 서로 상처 주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좀 네. 기쁨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음흠. 그러한 헌신을 다짐하는 분들도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 하나의 선교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문화로 선교하는 문화 선교사. 네. 예,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저도 될 수 있을까요? 아멘. 예, 오늘 우리 전도사님과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문화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네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통해 복음의 사명을 많은 교회와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연구하고 또한 노력하며 기도함이 참으로 이렇게 귀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들을 은혜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여지길 원하고요. 우리 전도사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많은 교회들도 밝은 소망이 보이게 됩니다. 전도사님,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을 맺기 전에 청취자분들에게 맺는 인사도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도 문화 선교사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도전하십시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 얻게 할 것인지 믿는 성도들이라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독교적인 문화 활동들을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앞으로 교회의 중심이 될 우리의 리더들을 잘 양육해서 교회 요소에서 맡기는 것도 주요한 요인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위한 훌륭한 결정을 내려보는 건 어떨까요? 사역은 모이기를 잘하면 잘 가꾸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의 열정이 많은 곳에 전달되기를 원하고요. 전도사님의 가정과 교회와 사역지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에 있는 간증의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네요. 내일 주일은 기쁨으로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한 주간은 나의 어떤 달란트를 주님 위에 드릴 것인지 기도하고 준비해 봤으면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눌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저는 다음 주 토요일 1시에 다시 만나기를 약속드리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를 들으시면서 이만 찬양 있는 간증을 접습니다. 찬양 있는 간증은 장수마을 풍전장어에서 협찬해 주셨고요. 협찬해 주신 다른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100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찬양 있는 간증 제작의 이용철, 진행의 박예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 누리세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름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